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요, 고양이의 행동학적 문제 중 하나인 강박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TV 프로그램에서요, 고양이, 강아지의 강박증이 보여지고 또 소개가 되었지만 그 위험성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나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요, 오늘은 조금 심도 있게 고양이의 강박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의 강박증, 강박장애라는 질병은요, 일종의 유전적인 정신질환입니다. 보통은 어릴 때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한번 발현이 되면은요, 파이카라는 이식증을 보이거나 무언가를 집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고양이에선 드물지만 꼬리를 쫓는 테일 체이싱을 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보이는 증상은요, 거의가 파이카라는 이식증입니다. 대부분은 유전적인 소인으로 샴 종류 혹은 러시안 블루 종류가 가장 흔합니다. 샴이나 범한 러시안 블루 같은 고양이가 이식증으로 한 번이라도 수술을 했다면은요, 거의 유전적인 정신질환인 강박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강박증에 의한 이식증은요, 자극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자극원이 외부에 있지 않고요, 스트레스나 외부의 자극이나 큰 소리나 이런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냥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턴온되면 머릿속에 스위치가 켜지면서 집착적으로 천이나 비닐 종류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덜 무료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 이 강박증 이식증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극원이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많은 방송에서요, 이런 강박장애에 의한 이물을 먹는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피하고 여러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보조제를 먹이면 좋아진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요, 당연히 고양이의 삶은 더 편안해지겠지만 강박증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극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고 질캔을 먹이고 카밍 칼라를 채우고 또 펠리웨이를 켜줘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물 섭식을 하는 이런 이식증을 보이는 내 고양이는요,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 저 위장관계의 어떤 자극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정말 머리의 문제인 강박증세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충동 조절과 관계된 질환의 약물 치료는요, 생각보다 약물 반응이 그리 좋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각기 약물 반응도 제각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을 순차적으로 시도해가며 잘 맞는 약물과 또 용량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것만도 몇 달이 걸리고요. 혹시 잘 듣는 그러한 약을 찾아도요, 기본이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 고양이에게 반응이 있는 약을 찾는다면은요, 그럭저럭 약을 먹는 동안은 증상이 완화되며 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은요, 약을 만약에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은요, 1년 먹이다 중단하고 6개월 먹이다 중단하면요, 약의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몇 주 뒤부터는요, 다시 이식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렵죠? 행동장애, 즉 정신과적인 문제들은요, 다 이렇게 치료 자체가 난해하며 완치 개념이 없고 단지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거나 증상을 조금 개선하는 그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식증으로 이물 수술을 수차례 받다가 언젠가는 고양이별로 떠나게 되니까 사실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이식증의 경우처럼 해피엔딩은 사실 없는 질환입니다. 주로 이식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요, 머리끈과 천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약을 먹이는 것 외에 집에서 해야 할 일은요, 고양이가 이식증을 보일 만한 모든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머리끈을 모두 없애버리고요, 최대한 천 종류를 다 치워줍니다. 혹시라도 치울 수 없는 것들은요, 맨솔에담 뿌리시거나 맨솔에담 향인 윈터그린 향의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얘가 할 수만 있게 된다면요, 까먹고 이 향을 안 뿌리게 된다면요, 더 크게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아예 없애서 먹을 것을 없애는 것은 괜찮지만 못하게 막는다면요, 나중엔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약물을 찾고 약물 반응이 올 때까지 처음 몇 달간은요,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 가두어서 키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천 종류나 고양이가 주로 먹는 물건이 전혀 없는 장소에 고양이를 가두어두어 키우는 것입니다. 주로 방 하나를 비우고 거기에 캣타워와 밥그릇, 화장실을 두고 키우는 것도 좋고요. 집에 화장실이 2개이고 자주 사용 안 하는 사람의 화장실이 있다면은요, 고양이 방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사실 화장실 안은 고양이가 뜯어먹을 게 거의 없잖아요. 전부 타일이니까는요. 모든 전선에는요, 전선을 보호하는 피복을 씌우시고요. 이때는 전선 보호용 피복은요, 강아지, 고양이용보다는 토끼용을 구입하시면 훨씬 더 튼튼하고 좋습니다. 넥컬러 같은 것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약물의 효과가 생기기까지 몇 달간 안전한 공간을 만두어 가두어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강박성 이식증이나 울서킹과 구분해야 하는 것 중에 어려서 갑자기 어미젖을 뗀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충분히 빨지 못해서 무언가를 자꾸 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며 입을 조금 피곤하게 해주는 씹을 것들을 자주 주시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주로 어린 고양이가 하는 경우고요. 컴포팅 비헤이버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직전에 침대 위에서 무언가를 주인의 귓볼이나 손가락이나 혹은 이불의 일부를 물거나 빨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린 고양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자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유아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정상 행동에 들어갑니다. 사람도 몸을 웅크리고 유아기의 자세를 취하거나 어렸을 때 엄지손가락을 빨며 마음의 안정을 청하며 잠을 청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울서킹을 보이는 아이들 중 상당수는요, 위장질환 때문인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 많은 강박성 이식증을 보이는 것들이요, 만성위염이나 위궤양 혹은 위장관내에 기생하는 기생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위장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식증이 생기는 건 아닌지 검사를 받고 먼저 룰아웃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 과하게 울서킹을 하는 천종류를 먹는 고양이 19마리를 조사한 결과 10마리만이 실제 강박성 행동이었고 9마리는 위궤양이 그 원인인 것으로 밝혀진 적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요, 샴이나 샴과 비슷한 코비 쉐입의 고양이고 또 천을 물고 씹거나 심하게 빨거나 실제로 뜯어 먹는다면은요, 꼭 병원에 데려가셔서 검진을 받아 보셔야만 합니다.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면은요, 정신과적 질환인 강박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치료는 생각보다 매우 험난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정신병의 일종인 강박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